예산의 중복이나 누수를 막고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두 분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담당관 시민협력팀의 최인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 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시민 참여 예산제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민 참여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 주민 참여 예산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것인데요. 예. 재정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예. 그 시민들이 그 주인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예. 그 제도를 고안해낸 것이 참여예산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제 2012년부터 참여예산 조례를 만들고 이제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예. 저희가 제도 운영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예. 전체 서울 시민의 예. 참여제도다. 예.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명칭하에 시민참여예산제로 좀 개정을 하면서 예. 그 규모도 확대를 했고요. 예. 전반적인 예산 참여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어떤 뭐 학술적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민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의미로 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시민 참여 예산제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좀 아이디어도 내고 직접 참여하시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측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했던 주민참여 예산제, 뭐 애초에 처음 들어왔던 배경, 또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어떤 법적 근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국에서 이제 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이 된 것은 사실 이제 그 광주하고 울산 등 이제 예. 기초정부에서 먼저 시행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의 시민사회의 요구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음으로써 예. 이제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것이 이제 2010년을 경유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예.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합니다. 예. 그게 이제 2011년도 일인데요. 이제 그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자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예. 이제 그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모든 지방 정부들이 참여 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강조할 것이 네. 지방자치제를 딱 실시해 놓고 보니까 그렇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일부의 얘기입니다만, 일부죠. 일부의 네, 얘기입니다만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니까 지방 재정에 위기가 예, 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직접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제도를 법부로 아예 명토 박아서 네. 만들어놨고 예.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는 2012년서부터 시행을 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죠.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그냥 내가 예산 세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여 예산 학교라고 예.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참여 예산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본다는 것이 이제 시민의 상식 그리고 눈높이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참여 예산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 예산 위원이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업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경우라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어떤 제약도 없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신청해서 사업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일단 일반 시민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컨설팅도 붙여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예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과정상의 그런 어떤 그 제도들이 보완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께서는 이제 필요로 하는 것도 많고 예. 원하시는 건 많은데 예.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든다는 건 사실 시민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갖다 책정하거나 빼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업비 규모를 추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좀 자유롭게 좀 제안을 하시고, 예. 그럼 저희가 뭐 민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분들의 제안서를 다듬어 드린다든지, 예. 그것도 이후에 사업 검토 과정에서도 예. 저희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예. 그 사업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음. 숙성을 시켜드리는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책정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얼마 정도 어떤 분야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서울시는 그 시민 제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네. 2012년 제도 시행 첫 해부터 매년 500억 원씩 예, 참여한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까지 5년간 총 2,500억 원을 예. 예, 참여한 사업으로 편성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그 규모를 더 확대를 해서 아, 예. 예, 한 600억, 700억 정도의 그 시민 참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 현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정 분야에 지금 450억 그리고 지역 분야에 지금 대략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합하면은 700억 정도 되는 예, 총 700억 예산이네요. 원 규모가 됩니다. 오, 대단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단 시민이 낸 제안이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인데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사실 시민들은 서울시가 해야 될 어떤 일이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네. 그 물품 공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그 큰 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비싸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너무 예. 크니까 이게 예. 일일이 비치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물품 공유센터 사가지고 예. 대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물건을 서로 공유하게끔 예. 그렇게 해드리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물건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공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교육이라든지 아. 이런 시민 참여형 교육까지 시행을 하면서 예, 예. 물건과 재능을 좀 함께 나누고 있다. 예.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시민 제안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아니 저기 보니까 불판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예, 예. 다양한 굉장히 거예요. 다양한 네.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 그릇 같은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쓰는 그릇들 보면은 정말 일부분만 쓰거든요. 네, 손님들을 오실 거를 생각해가지고 쟁여놓는 그릇들 그것만 없애도 싱크대가 정말 많이 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빌려다 쓰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그거 말고 또 달려라 샤워 트럭 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예,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 제안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예, 이게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동 목욕차입니다. 아 예. 예, 그런 이동 목욕차를 만들어서 좀 노숙인들이 목욕도 하고 예,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예. 본래 이게 그 자원 활동으로 예. 예,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아. 예, 근데 그분이 이게 중고차를 사가지고 수년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다가 이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예. 도저히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예. 고민하시던 중에 참여선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아. 예, 서울시에 제안하시게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오히려 이 사업을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한 그 참여선 위원들, 그 시민들이죠. 예. 예. 그 시민들이 한 대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고 예. 서울시 곳곳에 이런 그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2대 정도 예. 예, 사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자. 예. 이렇게 오히려 확대 편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예. 시민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예산을 증액해서 음. 반영한 그런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10cm 턱 없애기 사업. 이거 저는 정말 서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뭐 특히나 이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턱 10cm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도 지금 시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의 경우에 사실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그렇죠. 민감한 요구들이 있거든요. 예, 예. 바로 그거를 해결해 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 장애가 안 되는 그런 작은 턱이 이분들한테는 장벽이거든요. 예. 사실 이 장애인분들이 먼저 그 필요를 말씀하셔서 예. 그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동네의 가게라든지 이런 곳에 턱이 있는 곳을 예. 다 찾아서 없애주는 거예요. 예,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더 좋았던 것은 실제 이 사업을 홍보하고 그 가게 사장님 설득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을 장애인을 포함해서 예. 주민들이 직접 홍보단을 만들어서 아. 예, 그런 활동을 직접 수행하신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몰라서 잘 못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직접 예. 저 장애인들이 가서 휠체어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 이거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네. 돈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 지금 보면서요 시민이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직접 피부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힘이 이렇게 발현되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참여예산제가 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02년만 해도 한 2개 도시만 하던 것이 최근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네. 참여예산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유럽과 같은 경우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도시에서 참여예산제를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참여예산제는 이제 그 뭐 옛날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확산되고 진행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업에 운영되는 비용보다 그 사업을 만들자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특히 이제 재정적인 비용은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분과당 못해도 6회에서 10회 정도 회의를 예.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한 해당 한 2시간씩만 잡아도 내내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셔갖고 회의도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재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정상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의 결과가 불만이 없고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참여예산제가 재정 불신이나 혹은 그 불만들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보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전에 강남에 살고 있을 때 연말만 되면 무슨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뭐 턱이 바뀌던가 보도블록이 바뀌거나 예,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맞습니다. 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불편을 느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닐 텐데 굳이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일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비용이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판적인 그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이 이제 시민 의견하고 지자체의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만 뭐 늘어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공무원들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에 어떻게 그 제대로 된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이제 서울시 참여예산 과정에서 보면은요, 시의 정책 방향하고 제안 사업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제안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완화되었던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예. 오히려 갈등인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힘든 이제 예. 사무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무는 구에서 하는 사무, 이 사무는 시에서 하는 사무, 아, 예. 이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예. 사무. 이것처럼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행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무 구분이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한달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참여예산 위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기본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심화 교육도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공론 수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량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뭐 재정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예. 충분히 사업을 심사할 만큼의 전문성을 회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하신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도 시민 참여 예산으로 바뀐 서울시의 2018년도 계획 좀 일단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 시민들이 제안하는 예. 시민 제안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규모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700억 원 예. 규모로 이전보다 훨씬 확대를 했고요. 예. 규모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그 검토 결정 과정에 시민 수기 토론을 더 강화하고 오, 예. 예, 그 행정과 전문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예.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를 시켜서 예. 좀 더 양질의 사업이 예.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그 시민 제한 사업 뭐 700억이든 얼마든지 간에 그것만이 참여해서 전부는 아니다. 예. 전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아. 촘촘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 예. 예. 이 본래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를 또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그 시청에서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제출할 때 예. 시민들이 미리 검토를 해서 그 의견서를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예. 밖에도 예산 낭비 신고에 대해서도 시민 눈높이에서 검토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저 지금 그래픽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18 시민 참여 예산 사업 절차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실제로? 예, 우선 그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그 예. 접수가 되는데 예. 사실 이전에는 저 개별건에 대해서 음.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이고 어떤 것을 탈락시킬 것이냐 예. 다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심사가 그렇죠. 되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사실 그 시민 제안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라고 예. 판단이 돼서 저기 1차, 2차 심사, 무선수리 결정 이런 과정 중에 예. 그 사업을 선정 탈락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시키고 아. 예. 이제 아직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예. 발전시키고 예, 그런 과정들이 저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과정을 이제는 그냥 시민들께 맡겨두고 예. 공무원이 뒤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걸 책임지고 하도록 예. 그렇게 시스템화시켰습니다. 사업의 절차는 이전과 비슷하더라도 그 안에 촘촘하게 내실을 더 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시민 제한 사업을 심사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민관 예산 협의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 예산 협의회는 어떤 그 단체죠?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문가와 공무원의 예. 그 지원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 것인데요. 예. 이전에는 사실 참여예산위원들, 즉 시민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좀 해드리고 예. 약간은 좀 뒷짐지고 있었다 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 민관협의회는 참여예산위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그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슷한 거는 통합시키고 또 아직 부실한 것은 조금 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그 민관협의회에서 책임지고 수행을 해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충실한 사업 계획이 됐다 예. 하는 과정까지 숙성을 시키고서 시민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닫는 과정을 제도화시킨 것이 이 기구입니다. 아니 뭐 예전에는 시민 개인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 의미가 뭔가요? 예, 사실 그 이전에는 시민 개인에게만 제한 자격을 줬는데 예. 그것이 뭐 단체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 다소 이제 어떤 특정 단체가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하.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예. 이런 부작용을 좀 크게 봤던 것인데요. 예. 좀 더 저희가 이제 약간 소극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반성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한 겁니다. 예. 단체도 개방한다는 뜻은 미리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예.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사업 계획을 더 만들 수 있는 아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집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격을 드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주민 모임이나 단체에서 함께 기획하셔가지고 예. 제안하시면 그 자격을 단체도 인정해드린다. 예.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될 테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단체한테 문을 연 것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또 서울시 각 부서가 시민 참여 결산 제도까지 운영을 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거 사실 상당히 그 선도적인 예. 사례가 되겠는데 예. 이제 서울시는 2015년부터 결산 과정의 시민 참여도 이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시민 참여 결산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좀 시민들께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매년 더 보완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그 평가 과정도 시민 참여로 예. 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민 참여 결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자치구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된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예 지금 서울시는 그 주민자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 그 동네 단위의 그런 주민 수기 기구인데요. 예. 주민자치회를 또 육성하는 방향으로 예. 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전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있었는데 또 부작용도 많았거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뭐 끼리끼리 뭐 어떤 그런 단체가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체계에서 예. 나타났던 약간의 이제 문제점인데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이제 마을 계획이라든가 예.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더 아. 확대시키는 예.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진 주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참여한 사업을 그 주민자치회나 마을 계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그 한 90개 동에서 예.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27억 원 정도의 예. 그 동네 참여 예산 사업을 오. 결정하게 됐고 예상됩니다. 예, 예. 꽤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 또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네네. 이 선거나 이런 데 악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행정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네.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단순히 선거나 투표와 같이 이제 그런 선거 과정뿐만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당연하죠. 실제 이제 마을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동네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냐 했을 때 과거에는 그것을 이제 구청장님이나 혹은 구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셨다면 예. 이제는 이제 주민들이 만나서 토론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치 과정을 공식적인 정치 과정으로 혹은 가려져 있던 정치 과정을 오히려 투명한 정치 과정으로 만드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구의 그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구의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 공공기관의 네. 예산을 깎아버릴 때 정말 참혹했었거든요. 네. 주민들은 너무 원하는데 구의원들끼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깎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그렇죠. 이렇게 참여에 네, 들어가야 네. 된다는 건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아쉬웠나요? 사실 이제 얘기를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시의 의지만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참여 예산 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네. 시민 개인과 서울시를 좀 매개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그 영역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서울은 이제 뭐 수도라고 하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이 제도를 매개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여전히 좀 그 부족한 게 미약하다. 아닌가.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후의 제도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서도 좀 이 시민사회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실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수준에서 현재 지방 정부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차용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작용이 클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 부처의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사업 부처를 중심에 놓고 지역 참여 예산제는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가고 중앙의 사업 부처는 의제 중심으로 공론을 만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방 정부의 참여 예산제를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이 좀 섞여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 정부의 그 예산 제도 하고 지금 현재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실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차이점들을 갖다 느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사업 제안을 하면서 뭔가 그렇죠.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상철 위원님의 우려 사항은 한마디로
중앙 정부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 그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으나 이제 단순히 지역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참여 예산 제도를 이식하듯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이 되면 이제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 시민 참여 예산제가 풀뿌리 자치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들 좀 팀장님께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사항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최근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 재정 분권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발제자께서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개헌 의제 중에 거기에 관한 국민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가장 그 찬성률이 낮게 나온 것이 지방 분권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지방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예, 볼 수 있고, 사실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또 효과적인 또 필요한 방법이 바로 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 정책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중심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예, 그 뜻이 반영이 됐다고 느껴야 지방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예, 또 시민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경험이 부족합니다. 예, 그 부족한 점이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좀 신뢰를 해주시고 예.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자신 있게 하시되 예. 차분하게 예, 같이 알겠습니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철 위원님도 짧게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시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시의 노력과 거기에 병행하는 시민 당사자의 노력도 예. 같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좀 근로 시간도 좀 줄어들고요. 아, 그럼요. 예. 시간당 그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좀 네, 높아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담당관 시민협력팀 최인욱 팀장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